굶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식구 여러분,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앞으로인데 제가 윤식단에 교정하고 있는 이게 붙여야겠어요. 차라리 생각해보니까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네, 교정을 하고 있는 박가순이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회에 이어서 이제 우리 별눈꽁알님께서 사연 보내주신 거에서 네. 지난번에는 이제 생야채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지난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수분과 단백질은 항상 식단에서 항상 섭취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맞아요. 이 인바디에서는 항상 수분과 단백질 부족하다고 나온다. 이 모든 게 내 몸에 흡수되니까 빠져나가는 듯한 의문이 드는데 이 인바디에서 이 체성분 중에 특히 수분과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별눈꽁알님께서 매일매일 하루 1.5리터 그쵸? 물을 드시고 그리고 생선 단백질 항상 섭취하려고 네, 했는데 그리고 또 야채로도 나름 수분 섭취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안 나오는 거.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박가수님께서 또 우리 PT도 하셨고 또 인바디 그럼요. 쪽에서 또 그럼요. 예, 돈 쓰는 거 잘하죠. 그러니까 인바디 쪽에서 어느 정도 다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특별한 팁까지 같이 오늘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윤식단 제21회 인바디 측정 결과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네, 아까 이제 본론으로 이어가면은 두 번째 아까 별론공이 지적한 게 일단 이분이 이제 수분과 단백질 식단은 잘 섭취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왜?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인바디에서는 이 체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체성분 중에서 체수분과 단백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적정 부족 과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적정이 아니라 부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의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단 지금 별눈꽁아님께서 궁금해하는 게 인바디에 나오는 측정이니까 이 인바디 원리부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바디 원리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인바디는 그 미세 전기가 수분이 많은 근육에는 잘 흐르고 수분이 없는 지방에는 잘 흐르지 않아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체성분 분석기는 인체의 성분을 체수분, 체지방, 단백질, 무기질로 이제 분리를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인바디는 미세 전기를 내 체내에 흐르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분이 아무래도 전해질 효과를 내니까 그쵸. 미세 전기가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잘 흐르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방에는 수분이 거의 없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과 물은 상극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방은 기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안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 미세 전기가 잘 흐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몸에서 전류 한번 흐르게 한 다음에 수분이 많으면 수분이 많은 쪽을 근육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근육과 지방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있는데 수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은 근육량이 많은 거고 수분이 많이 안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은 지방이 많다. 이렇게 지금 인바디가 그 원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기하면 인바디에서 수분과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우리 별눈꽁알리 같은 이유는 현재 체중에 비해 근육량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에서 체성분 측정 결과에서 근육량이 이하로 나오면 수분과 단백질 역시 부족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답니다. 근육 안에 이제 그 체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바디에서 체수분과 단백질을 적정으로 높이려면 네. 체내에 가장 큰 물주머니 역할을 하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육에는 그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박가수님께서 또 인바디 본인이 하신 거 갖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나오셔요? 그 체수분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골격 이제 비만 그다음에 제 체지방량 보면 저는 제 체중에 비해서 골격
근육량이 굉장히 높으시군요. 꽤나 높아요. 저는 그냥 체지방이 정말 체지방이 진짜 적으시네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말랑말랑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체수분은 이제 다 제 몸무게에서 제 키랑 몸무게 안에서 가져야 되는 체수분 다 갖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체중도 표준 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체중 자체가 되게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골격근량도 지금 표준보다 미달인데 미달이에요. 맞아요. 체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예, 전반적으로 체지방量적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비만 분석에서 체지방률은 또 높으시네요. 체지방률은 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박가수님이 뭐 근육이 많다 이게 아니라 약간 뭐냐면 전체 체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비율로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체중에서 뭔가 수분이 그러니까 근육이 많다기보다는 전체 비중에서 내가 체지방이 적게 보면은 근육이 또 많게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박가수님의 경험으로 비쳤을 때 이 인바디 결과를 좀 잘 나오게 하는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건 있는가요? 일단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체중 변화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언제 한 거죠? 이게 2018년 6월 9일 했네요. 네. 6월 초 했는데 이게 아마 언제 했지? 한 4월? 1월부터 1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한 6개월간 한 거네요. 네, 근데 1월 달이랑 3월 달은 별로 차이가 없다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좀 떨어졌거든요. 이제 4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사이에 쭉쭉쭉 떨어진 양상인데. 저랑 이제 윤식단 같이 하면서부터 맞아요. 체지방량은 쭉쭉 떨어졌네요. 예, 근육량은 제가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체지방량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식습관을 좀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식단 하게 되면서 약간 건강하게 먹는 거. 굶진 않았어요, 제가. 그니까요. 네, 그냥 쭉쭉쭉 먹고. 이거를 캡처해서 진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뭐랄까 이 그래프가 너무 예뻐요. 특히 체지방률이 25.4에서 19.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중도 원래는 앞에가 5자리였는데 4월부터 4로 바뀌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근데 여기서 골격근량 어떻게 보면 근육이랑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으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앞에 5였어도 그때는 표준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이제 다 표준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량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체성분을 좀 봤을 때 우리 박가수님도 그 27.7이에요. 지금 현재 체수분은 27.7리터로 나오는데 적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적정 범위가 27에서 33리터 사이인데 27 그러니까 적은 쪽에 약간 가깝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거의 29, 30이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 조금 약간 부족한 체수분이고 단백질 역시 7.3에서 8.9 사이 요게 딱 적정량인데 7.4 약간 네, 턱걸이. 네, 맞아요. 턱걸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사실은 지금 근육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체수분과 단백질도 역시 조금 적정은 나왔지만 턱걸이로 됐다는 거. 맞습니다. 이러려면 역시 근육량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근육을 어떻게 키우냐 네. 요거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인바디에 체수분과 단백질이 없으면 결국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근육이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령을 드는 등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이 근섬유는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 주변의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근섬유에 붙어져서 재생을 시켜주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이 좀 찢어졌다가 여기에 단백질 같은 세포가 붙어서 조금 더 볼록 올랐다가 또 찢어지면 조금 더 올라왔다. 이게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육이 네모나지 않잖아요. 우리 근육들이 볼록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마치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근육도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이 되는 게 이런 원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량이나 어떤 근력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근 조직을 미세하게 손상시키면서 이 손상된 근육을 재생을 하고 복구하고 다시 재생하고
그다음에 손상 복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좀 성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줘도 결국에는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이거네요. 근력 약간. 운동을 해야 된다. 쉽게 네. 말하면 근력 운동을 자주 반복을 조금 해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내 몸에 약간 조금 근육이 좀 찢어지는 느낌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휴식과 음식이에요. 네, 먼저 휴식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그거 아세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근육이 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근육이 그냥 손상만 입히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근육이 약간 미세하게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력 운동할 때는 근육이 찢어질 뿐이에요. 그럼 이 근육이 찢어진 부분에 성장시키는 뭐냐면 내가 휴식을 취할 때예요. 여기서 인생을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항상 달리시면 안 돼요. 그럼요. 우리가 휴식과 잠시 약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일주일 매일 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하루는 뭐 가슴 운동, 하루는 뭐 하체 운동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막 그렇게 PT 선생님들 그렇게 PT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 근육을 운동하면서 찢은 다음에 그 손상을 입힌 다음에 거기를 내가 잘 자야 돼요. 수면. 적절한 휴식, 특히 수면. 운동을 할 때는요, 절대, 그리고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가 오늘 야근했는데 운동을 해야겠다고 밤 12시에 막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새벽 1시에 잠을 잔다.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왜요? 충분한 수면을 휴식을 못 취하니까? 특히나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이 밤 12시에서 새벽 1시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다 큰 성인도 나오나요? 다 큰 성인도 항상 나와요. 오. 우리가 키는 안 크지만 매일매일 세포가 죽었다가 재생했다 이게 반복하거든요. 그러네요. 세포는 계속 이제 우리가 생성이 되니까. 그렇죠. 생성이 돼. 이게 성장 호르몬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야만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찢었어요 근육을. 근데 이게 재생이 되려면은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해버리니까 찢은데 또 찢는 거예요. 그러네. 자꾸 가음만 주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내가 운동한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불면 증상이 일어나고 내가 한 운동 효과 대비 인바디가 되게 형편없게 나올 수도 있고 근육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활동이 원활할 수 있는 시간에 하고 절대 잠을 줄이면서 운동하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알죠. 알죠, 여러분. 바쁜 현대인들은 내 몸 하나 건사해 보겠다고 그 끝난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그쵸. 이게 알고 보면 안 좋은 거다. 안 하니 못한. 그쵸. 안 하니 못한. 그런 결과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드웨인 존슨이라고 요새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 있어요. 옛날에는 또 프로레슬러였는데 더 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새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몸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뭐 25분, 45분 하루에 50분 딱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굉장히 빡세게 굉장히 세게 근육량을 하고 딱 끝내요. 그러니까 운동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딱 하고 빠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필요하거든요. 뭐 길게 해서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나 짧게 해서 상처를 내는 거나 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얘기인데 음식은 이제 박가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음식은 이제 음식에 섭취한 단백질이 우리 근섬유, 근육을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일단 단백질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60kg 남자 경우에는 하루에 10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영양학자들이 주장하는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8g 수준이고요. 이제 보디빌더들은 특히나 더 막 벌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1kg당 1.5에서 2g까지 먹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자기 평균 몸무게가 한 60kg이다. 네. 제가 60kg이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하면은 하루에 한 120g 정도 단백질 섭취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전문가들이 이제 몸짱, 우리 흔히 말하는 엄청 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그런 정설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박용우 리셋 클리닉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지나치게 또 많으면 신장에 부담 주고 칼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또 무턱대고 많이 섭취해서는 또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 지금 청취자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따 제가 하고 싶은 비타민 무기질 얘기가 하는데
이 근육에는 단백질 말고 진짜 더 필요한 요소들이 또 있다는 거. 그쵸, 그쵸. 예. 네. 그래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아까 체중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 섭취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제 근육이 재생되는 데는 보통 2, 3일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맞아요.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이게 여기 있네. 그럼 다시 해야겠다.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다. 네, 일반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체중 킬로그램당 1.2에서 1.5g까지는 섭취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가수님은 앞이 4니까 그죠? 저는 이제 한 얼마지? 한 40이라고 치고 일단 40은 40. 아니니까 한 40 후반대니까 50 하면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뭐냐 한 대충 근데 뭐 48g, 100g, 50. 180g, 90g 정도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거 그죠. 아시죠? 고기를 내가 100g 샀다고 그게 다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알죠, 그렇죠. 알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고기라면 여기 한 1.5배 정도를 먹으면 단백질을 그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단백질은 근육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단백질만이 근육의 중요 요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육의 생성 및 유지에는 이 필수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비타민 무기질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근육의 성장에 있어서 비타민과 미네랄 촉매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한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동화작용이 어떤 거죠? 동화작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근육 세포의 구성 조직이 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단백질을 섭취를 했는데 얘가 근육 세포로 갈 수 있게끔 잘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단백질을 먹었는데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섭취 못하면요, 얘가 그대로 그냥 딴 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소 에너지 역할로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육의 구성 조직이 되려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해서 얘가 그대로 조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정말 이 아이가 꼭 있어야겠네. 약간 오작교 역할이네.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주의 깊게 들어간 게 단백질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오히려 파괴되고 그쵸. 신장을 통해서 소변을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근육 생산에 특히 도움이 주는 무기질이 몇 가지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총 3가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먼저 칼슘은 뼈를 강하게 하고 신경의 흥분을 근육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칼슘 없이는 우리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칼슘 없으면 되게 그게 안 되겠네요. 그쵸. 운동 자체가. 네, 수축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칼슘이 결핍이 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물론이죠. 근육이 약화되고 네. 운동하는 동안 컨디션 조절과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 칼슘하면 뼈만 생각하잖아요. 뼈만 생각하는데 이제 근육 운동에도 참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게 되게 그렇군요. 놀랍죠. 네. 그리고 그다음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없이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네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근육 생성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마그네슘은 신체에 골고루 작용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이제 근육은 많은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걸을 때 땀을 흘리고 또 생명의 영양이 빠져나가므로 규칙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아연. 아연. 네, 이 아연은 약간 좀 미량 요소가 필요한데 이 미량 요소도 참 중요해요. 이 미량 요소가 우리 약간 셰프의 킥. 한 끗 차이가 장난 아니잖아요. 킥. 맞아요. 킥. 저 약간 킥이에요, 킥. 이 킥은 체단백질을 형성합니다. 네. 이 말은 근육 생성을 바로 해준다는 건데요. 바로 만감과 더불어 테스토스테론. 제가 발음 다시 한번. 테스토스테론. 네, 테스토스테론. 이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우와, 남자다. 근육 생성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형성에 필수적인 게 아연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근육 생성에 좋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별눈꽁알님께서 인바디 측정을 할 때 체수분과 단백질 수치를 높이려면요, 지금처럼 수분 섭취와 생선 같은 단백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그 영양 성분을 담을 수 있는 근육량을 높이는 게 일단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근육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짧고 굳게 근력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 약간 조금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러면서 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 근력 운동을 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 절대 밤 12시에 막 운동하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그 다음에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한다면은 다 이렇게 한 달 또는 2달 정도 하고 인바디 측정을 하게 되면은 몰라보게 체수분과 단백질 수치가 올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력 운동한 다음에 보통 이제 운동하면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운동하고 나서 이제 닭가슴살 아니면 약간 소고기 네. 이런 거 먹으면 단백질 이제 형성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채소와 과일을 의외로 운동 후에 먹는 게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특히 수분 이런 걸 진짜 먹을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별눈꽁알님의 사연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느낀 점 어떠세요? 일단 제 몸무게를 본의 아니게 오픈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일단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네네. 좀 많은 의미 있는 시간 된 것 같고요. 저는 별눈꽁알님께서는 이제 큰 업적을 이루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이미 몸무게를 큰 고비는 이미 넘기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막 압박감을 가지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이제 좀 단백질 위주, 그다음에 미네랄 이런 것 좀 위주로 섭취를 하면서 근육 운동을 좀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바디가 또 너무 인바디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잘해주세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까 뭐 잠깐 공유했지만 제가 5자리에서 4자리 갔잖아요. 사실 5에서 4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정말 어려워요. 근데 가서 처음에 기분 되게 좋았거든요. 와, 진짜 나 갔다. 와, 나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근육량 안 빠졌어. 체지방만 쑥쑥 빠지길래 와, 나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제 몸의 아름다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아니라 눈바디는 똑같다. 네, 그거 별로 예쁜 몸은 아니에요. 그거 궁금하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몸 궁금하다. 그래서 느꼈어요. 이게 살을 많이 뺀다 해서 몸이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잘록한 허리 뭐 이런 게 뭐 당연히 나오진 않는구나. 또 그런 몸매와 또 이건 또 다르구나. 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약간 원래 박가수님 얼굴이 예쁘시잖아요. 또 이렇게 지금 몸무게 오픈했다고 이제 와서 지금 커버를 해주시는데 커버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인바디에 좀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면 그 정도 하시되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덕분에 사실은 이 운동 부분은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찾아보면서 많이 알게 됐고 저도 사실 약간 인바디에 집착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인바디나 체중이나 결국은 이거는 수치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느끼기에 건강하고 그다음 내가 보여지기에 내 스스로 되게 만족한다면 그것이 인바디나 그 다음에 체중 이런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전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느끼면서 별눈꽁알이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요. 충분히 너무 잘하시고 계시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끝인사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별눈꽁알님 그 아이디 의미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귀여운데 나중에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겠죠? 설마 사연만 보내시고 우리 버리지 않으시겠죠? 듣게 되시면 별눈꽁알님의 아이디 한번 의미도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 잘해주세요.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쵸? 네, 이렇게 별눈꽁알님 꼭 댓글로 이 뜻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끝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거 올려주시면요, 그 주제에 관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 어이구. 좋았다.